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도 레이건 11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이건 11 첫 번째 원칙, 자유. 로널드 레이건은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했다. 그가 1964년 10월 선택의 시간이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인류는 늪에서 별에 닿기까지 자유를 갈망한다. 레이건의 인생 전반을 장식한 냉전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위기를 보여준다. 레이건은 철의 장막 뒤에서 죽어가는 포로된 사람들과 포로된 나라들을 위해 기꺼이 자유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레이건이 분명하게 믿은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유를 맛보아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자유를 가장 목말라 했던 곳은 공산권 세계였다. 그러나 자유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자유인들에게도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재확인시켜 주어야 했다. 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989년 1월 11일 신금을 울린 그의 고별 연설에서 레이건은 매우 신비롭고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어느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언제나처럼 능숙한 이야기 솜씨로 소개한 이 예화는 과거 그가 선택의 시간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선택의 시간은 그를 처음 전국적 정치 무대로 진출시킨 기념비적인 연설로서 보트를 타고 탈출한 어느 쿠바 난민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보트를 타고 탈출한 수백만 명의 피난민 중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레이건은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세던 중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했던 생각을 들려주었다. 저는 얼마 전 그 창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때 반복해서 떠오른 장면은 어느 선의 편지에서 읽었던 항해 장면이었습니다. 큰 배와 피난민, 그리고 어느 선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보트피플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미드웨이 항공모함 위에서 한 선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대부분의 미국 병사가 그렇듯 젊고 영리하고 관찰력이 매우 뛰어났죠. 그는 수평선에서 보이는 침몰 중인 작은 보트를 포착합니다. 그 배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피난민들이 비좁게 가득 타고 미국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는 작은 보트를 보내 이들을 함선으로 안전하게 데려옵니다. 일렁이는 바다 사이로 다가오는 피난민 중 한 명이 갑판에 서 있는 우리 선원을 발견하고는 일어서서 외쳤죠. 안녕 미국 선원이여. 안녕 자유인이여. 안녕 미국 선원이여. 안녕 자유인이여. 로널드 레이건에게 이 보트에 탄 피난민은 단순한 보트피플이 아니라 자유를 찾는 자들의 상징이었다. 그 피난민은 위대한 미국, 등대와 같은 미국, 자유의 수호자인 미국에게 자유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 피난민은 레이건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남중국해보다 깊은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레이건은 그 피난민과 선원, 즉 자유인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맺었다. 이 선원이 편지에 쓴 이 짧은 순간은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1980년대 미국인의 이미지를 너무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또다시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로널드 레이건에게 있어서 그의 시대이자 절정의 순간인 대통령직, 그리고 그의 선택의 시간이었던 1980년대에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레이건에게는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었다. 자유는 레이건에게 많은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세금과 규제와도 연관이 있다.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수록 개인이 번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든다. 정부가 당신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당신은 그만큼의 주택담보나 학자금, 자동차와 식료품 구입, 집수리, 식기세척기 수리, 배관공이나 전기공의 임금, 잔디 깎는 기계 교체, 조경 혹은 자선단체 후원 등에 사용할 돈을 잃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가져가면 개인으로부터 그 돈을 사용할 자유를 빼앗게 된다. 규제의 경우 과도한 규제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나 운영하는 데 장애를 주고 심지어 그만두게 만든다. 또한 자녀들을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자유도 미국에서 중요한 자유 중 하나다. 레이건이 뼈저리게 이해했듯이 초중 고등학교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자유는 필수적이다. 물론 수정헌법 제1조에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도 있다. 또한 이동의 자유, 즉 여행과 이주의 자유도 있다. 레이건은 자유가 곧 미국 개인주의와 번영의 동력임을 알았다. 미국인 개개인을 믿은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과 각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창조하고 건설할 자유가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이 감수한 위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이 사회는 원동력을 얻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레이건은 석유를 지목했다. 석유는 자유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나서서 찾아내고 추출해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가 수천 명의 기업가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석유를 찾고 새로운 형태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의 발밑에 매장된 광대한 석유 자원 추출을 거부하는 백악관 지도부를 고려할 때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하다. 번영으로 가는 길은 결국 약탈하고 배급하고 통제하는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개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 즉 국민을 신뢰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해할 것이 아니라 비켜줘야 한다. 레이건은 자유를 통해 독창성과 상상력, 창조력과 같은 힘이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미국을 건설했음을 설파했다. 또 기회만 준다면 이 힘이 지구의 표면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롭게 꿈꾸는 것이든 시도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이든 혹은 시장에서의 자유든 사람이 자유를 가질 때에만 혁신과 기회가 가능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우리 미국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이건의 원칙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미국 국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국민의 역량은 주로 자유의 힘을 통해 그 동력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레이건에 있어 이 자유의 원칙이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이었다는 것이다. 자유는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레이건은 자유가 인간 영혼의 가장 깊고 숭고한 열망 중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자유,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자유는 성공한다. 레이건은 유엔에서 단호히 선언했다. 자유시장은 성공적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위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레이건에 의하면 보수주의자는 큰 정부와 공산주의, 높은 세금과 부담스러운 규제들을 반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자유 횃불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레이건에게 있어 보수주의자란 다름 아닌 자유를 보존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보수주의자에게 인류에 대한 큰 책임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에 말한 미국인 선언이 보트에 탄 난민을 자유로 인도한 것처럼 자유인에게는 자기 나라 밖에서도 자유를 위한 역할이 따른다. 레이건은 시팩에서 보수주의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도의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우리의 대의는 곧 그들의 대의입니다. 레이건의 이런 견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레이건은 대통령으로서 이 뜻에 입각한 외교적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상대로 자유를 위해 싸웠고 있는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앙골라 등의 국민과 입장을 함께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전쟁 예방이 아니라 자유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국제 공산주의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면서 자유의 전방위 전략, 즉 국민의 자유와 표현을 억압해온 다른 독재 정권들에게 했던 것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역사의 잿더미로 만들 자유와 민주주의의 행진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하지만 레이건이 말하는 자유에는 이보다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쟁점이 있었다. 물론 자유는 레이건의 시대를 장식했던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였다. 그러나 레이건의 자유는 특별히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전쟁이었다. 그 자유는 보다 깊은 차원의 것이었다. 1982년 10월 레이건은 공산화된 폴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했다. 그는 폴란드 국민이 전체 소련 공산권을 깨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류의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해 현재의 투쟁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노예로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오랫동안 인류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레이건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신이 정한 신성한 권리였다. 레이건은 자유의 심장에는 영적인 중심이 있다고 레이건은 이야기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이 창조주인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자유다. 그렇게 레이건에게 있어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신의 목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창조주는 자유와 인간을 창조했다. 그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한 것이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곧 창조주와 우리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했다. 레이건은 소련 지도층을 비롯한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자유의 전염성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공산권 나라에서 자유가 전염병처럼 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목격했듯이 그들은 약간의 통제도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조금의 자유라도 그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유의 마법을 풀어놓음으로 레이건과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년인 1989년에 소련 제국은 해체됐다. 냉전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던 레이건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연설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맛본 자유가 고르바초프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항상 그렇듯이 기초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조금의 자유를 맛보는 순간 그것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가 호리병 코르크를 열어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진위를 풀어준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에 대한 갈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열망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즉, 레이건 보수주의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네, 보수주의 책방 레이건 11 첫 번째 원칙 자유 읽었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베트남이 공산 베트남에 멸망하고 월남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보트피플 신세가 돼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미국 함대 항공모함의 구조가 돼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보트피플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고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공산주의에 있으면은 자유를 억압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동의 권리, 여행의 권리, 사유재산의 권리, 집회의 권리, 그런 모든 권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북한, 중국, 또 많은 공산주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는 그런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고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들어갈 때까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큰 정부를 추종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종합니다. 정부가 큰 정부면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통제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독재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 독재 체제가 그렇게 무너졌고 지금 이란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죽이는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시위에 나오고 집회에 나오면 극으로 몰고 매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홍콩처럼 국민을 때리고 죽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악한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반드시 끌어내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